안녕하세요. 공개클리닉 웰 박민설입니다. 헬스장 가보면요, 이 운동할 때 이상한 괴성 지르는 분들, 이 희한한 기합 넣는 분들 많이 볼 수 있죠. 공공장소에서 왜 그럴까 했는데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살펴봤더니 이 특정 행동을 할 때 욕을 하게 되면요, 이 자신감이 커지고 위험을 감수하는 능력, 또 체력까지 같이 커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공개 클리닉 웰에 또 새롭게 발걸음해 주셨죠. 김봉건 훈장님 오늘 함께 하는데요. 훈장님은 혹시 운동할 때 욕하거나 기합 넣으세요? 예. 가끔 이제 겨울철에 얼음을 이렇게 깨고 우리 친구들끼리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기, 입수 뭐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찬물에 들어가면서 막 으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노래도 불러 막 정상 에이 이렇게 하면서 이 정신을 딴 데로 돌린단 말이야. 근데 우리 그 민설 씨가 이 얘기한 게 좀 연구 결과가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찬기가 좀 덜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욕 내지는 이런 것보다는 으아! 뭐 이렇게 하면서 또는 정살리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 아까 얼음 깨고 들어가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욕이 나올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럴 것 같아요. 너무 놀라가지고. 아나운서도 하더라고요.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네, 너무 신기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좀 다른 분들도 계시는데 욕을 하는 건 조금 실례되는 것 같으니까 조금 긍정적인 단어로 바꿔서 할 수 있다, 뭐 I can do it, 이런 거를 발산하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얼씨구 좋다 이렇게 이런 거요. 근데 이런 말의 그 이제 기운이나 힘을 이제 야구장에서도 느껴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또 부산 하면 롯데 아니면 부산 아니겠습니까? 이 상대 팀에서 견제구를 딱 던지면 하나, 둘, 셋,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우리 팀의 사기를 복돋기 위해서 부산 갈매기, 부산 갈매기 이렇게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 이 말의 그 기운과 힘을 야구장에서 잘 느껴볼 수가 있는 걸 보면은 평소에도 좀 긍정적인 말이나 좋은 말들을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민선 씨 오늘 더 예쁘네요. 어머, 우리 진 씨도 피부에서 광이 납니다. 이렇게 또 주고받아야 된다, 그죠? 다미 씨도 오늘따라 정말 개나리보다 화사하고 예쁘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김봉건 훈장님은 피부가 실제로 보니까 너무 좋으신데요. 네, 제가 참 어렸을 때 산삼을 잘못 먹어가지고 너무 동안이세요. 몇십 년째 똑같으세요. 제가 아는 그 20년 전 얼굴하고 똑같습니다. 칭찬 맞아요? 칭찬입니다. 글쎄 이제 봄이고 하니까 회춘을 했나 보지. 우리 민설 씨도 이제 청학동에 가끔 내가 이제 TV를 보면 청학동에서는 일명 선녀 같다 이렇게 어머 선녀 같다. 청학동에 가야 되겠다. 선녀가 술도 먹나요 혹시? 요즘 선녀는 그렇습니다. 요즘 가능합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네. 선녀 아니고 술녀가 되겠어요. 그래도요, 공개 클리닉 웰을 또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웃게 되고 또 웃음만큼 우리 건강에 좋은 것도 없잖아요. 오늘도 웃으면서 건강하게 출발해 봅니다. 오늘의 주제 영상 먼저 확인해 보시죠. 봄과 함께 찾아오는 첫사랑, 아니 불청객이 있으니 향기로운 꽃 향기도 그림의 떡, 코가 막혀 숨쉬기도 불편하고 훌쩍훌쩍 눈치 없이 흐르는 콧물에 재채기까지 봄철 우리의 코는 더 괴롭다. 답답하게 막혀있는 코, 봄철 코막힘 시원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공개 클리닉 웰에서 알아봅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 코막힘입니다. 코가 막히면은 정말 답답하죠? 답답하게 막힌 코를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오늘 주치 모셔봅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 박수환 원장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배운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근데 확실히 감사합니다. 코가 잘생기셨네요. 이비인후과 선생님이라 그러실까? 자, 봄이면요, 선생님. 꽃가루 알레르기라든지 재채기로 고생하는 분들이 유독 좀 많이 보입니다. 꽃 구경도 싫다 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유독 이런 사람 아마 꽃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봄철에는 꽃가루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알러지 증상들이 확실하게 콧물, 코막힘, 그리고 이제
재채기 같은 그런 증상들이 훨씬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급성 감기, 급성 비염이라고 그렇게 칭하는데 그런 감기가 있을 때 한 7일 정도, 10일 정도 그렇게 코가 많이 막히면서 콧물도 많이 나고 고생하다가 그냥 그렇게 잘 지나가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리고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코가 그 중간 뼈가 있거든요. 비중격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그 코뼈가 휘어 있는 경우 그런 경우하고 네. 코 안에도 혹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물혹이 생기기 때문에 물혹이 생기게 되면은 안쪽을 막아서 이제 안쪽에서 나오는 분비물들을 막아가지고 축농증까지 이런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런 알러지 비염이 심하거나 아니면 이런 꽃가루나 먼지 아니면은 담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원인 인자 때문에 아주 수년 동안 이런 그 염증들이 오래되면은 비우성 비염이라고 그 코 앞에 제일 앞에 있는 살들이 부어가지고 코가 막히는 그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원인 때문에 코막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알레르기 비염이 있어가지고 궁금한데 제가 자주 코를 푸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씩 세게 풀 때마다 좀 아프긴 하는데 세게 풀면 좀 문제가 되기도 하나요? 그렇죠. 이게 비행기 타시면은 귀가 멍멍할 때 침을 꾹꾹 삼키면 뻥 뚫리는 그런 느낌 나시죠? 그게 코랑 귀가 연결된 이관이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이 이제 이 귀하고 코 쪽에 압력을 맞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코를 세게 풀어버리면은 압력 때문에 이관을 타고 이 세균이나 염증 같은 것들이 귀로 올라가면서 중이염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를 세게 푸시는 건 좋지가 않고요. 코를 푸실 때는 이제 보통 저희가 그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거는 코 세척을 이렇게 생리식염수로 따뜻한 걸로 한 다음에 안쪽이 이렇게 좀 건조한 것들이 좀 좋아지고 수분해지면서 이 딱지 같은 것들이 잘 빠질 수 있을 때 그럴 때 살짝 한쪽씩 이렇게 코를 이렇게 풀어내서 그렇게 좀 하시도록 하고 그게 잘 안 되실 경우에는 이제 너무 그 마른 티슈 말고 물티슈로 살짝 이렇게 그렇게 푸시는 게 좋고 만약에 이제 너무 딱딱한 이런 이 물기가 없는 그런 티슈로 풀게 되면은 코도 헐고 이게 코 안쪽에 있는 분비물도 잘 배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코 이렇게 팽 해야 시원한데 살살 해야 되는구나. 예전 분들은 다 뭐 콧소리가 맹맹하거나 뭐 감기로 좀 답답해 보이면 코 풀으라고 그러라. 그리고 캉 하는 소리 있잖아요. 이거 엄청 세게 풀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특히 가수들은 코가 이거 막히거나 그러면은 트롯 가수들은 특히 이 비염을 많이 써요. 그렇죠. 정말로 잘하죠 역시. 정말 제 딸내미 이제 다현이가 이제 트롯을 하니까 거의 얘는 한 5분의 1은 코를 써. 코가 막히면 이게 안 되는 거야. 중요하네요. 콧구멍을 벌렁벌렁 하면서 얘가 그렇잖아요? 네, 저도 그래서 코가 너무 막히면은 노래 부르다가도 숨이 차가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럼 혹시 원장님이 코가 막힌다고 해서 이제 밤에 잘 때 코까지 좀 더 크게 골게 되고 그런 상관관계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코골이가 발생하는 기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코가 막혀가지고 코로 숨을 못 쉬면서 입으로 이렇게 잘 때 입을 벌리고 자면서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코골이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목젖하고 목젖 옆에 있는 살들이 밑으로 처져가지고 뒤로 누웠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뒤로 누우면은 그 살들이 뒤로 턱 이렇게 붙으면서 이 공기가 이제 코로 지나갈 때 펄럭거리는 소리가 코골이 소리고 그게 심해지면은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런 증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코가 막히게 되면은 이제 그 코에서 이렇게 목 쪽으로 들어가는 기도 부분 쪽이 좁아지기 때문에 그런 코골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코골이를 유발하는 그런 생활 습관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주무시기 한 5시간 그 이내에 이제 술을 드시게 되면은 이게
그 목젖이라든지 이쪽에 근육들이 이렇게 늘어지거든요. 그래서 코골이가 더 심하게 되고 그 주위 분들도 술을 먹으면 코골이가 심한데 평소 때는 괜찮다는 분들 5시간이요? 한 5시간 정도. 되게 나중에서 낯설을 하라는 얘기가 아닌가? 아니 그 피곤할 때 우리 코 골면 그러잖아. 야, 피곤한갑다. 피곤해서 이 코를 어제 고는 것 같더라. 뭐 이런 얘기도 이게 뭐가 좀 맞는 말인가요? 그런 것들도 좀 맞는 말이죠. 술 안 마셔도 맞는 말이죠. 그게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약물도 있고 술도 있고 이런 이제 그 근육의 이 목젖이라든지 목젖 옆에 있는 살에 근육의 긴장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원인들이 있는데 피로도 그런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네 그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코를 고시는 것도 살이 찌는 것들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코골이가 심하고 수면무호흡증이 심하신 환자분들도 오셔가지고 만약에 수술을 하시거나 안 하시거나 이 두 가지 그런 이제 선택지가 있지만은 무조건 일단 운동을 통해서 체중 감량을 하시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네, 이게 체중 감량이 정말 많은 곳에 도움을 주네요. 맞네요. 네, 괜히 좀 찔리는 것 같은데 옷이 점점 얇아지고 있으니까 살짝 몸도 좀 가벼운 게 좋겠죠. 오늘 이렇게 뭐 코막힘 뭐 이런 이야기들 해보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참 궁금한 것들이 많습니다. 팩트 체크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가짜 뉴스를 가려내고 정확한 사실만 책임감 있게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팩트 체크 시작해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코골이가 성기능을 떨어뜨린다. 이런 아주 중요하죠. 얘기가 있군요. 이거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확실하게 들어볼게요. 정확하게 자기 의사 표현 확실하게 한번 해볼게요. 코골이가 성기능을 나 이거 해야 떨어뜨린다. 되네. 하나 둘 셋. 헐짝. 맞다. 다 만장일치예요, 우리? 네, 만장일치네요. 코골이가 성기능과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다들 들어주셨어요. 다미 씨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아무래도 코를 골다 보면은 피로가 쌓이고 잠도 못 자고 이런 부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피곤하면은 아무래도 성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같은 마음입니다, 진짜. 예. 저는 우리 속담에 하늘을 봐야 별을 따라. 네. 근데 코를 골아. 네. 부부 중에 한 사람이 그러면 하도 골면은 이게 시끄럽고 잠을 못 자니까는 각방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코골이는 이제 부부 사이를 멀어지게 하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성기능을 떨어뜨릴 것이 아니겠는가. 일리 있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정말 시적인 표현이에요. 하늘을 봐야. 하늘을 봐야 별을 따고 님을 봐야 뿜을 따. 뭐 있잖아요. 그거. 맞습니다. 네, 원장님 팩트 체크 부탁드립니다. 맞췄어. 전원 정답이에요. 골든벨 맞출 기분이에요. 그러네요. 코골이가 성기능이랑 상관관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코골이가 있으면은 저희가 수면 부족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혈액 순환이 떨어지면서 산소 공급이 많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 이 체내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거기에 덩달아서 이런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립선 기능이나 이런 성욕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총체적으로 발기부전까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 야, 일단 다이어트를 계속 진짜 이게 중요하다. 충분히 해야 될 것 같네요.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자, 그럼 두 번째 팩트 체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이 심해지면 어머나 다크서클까지 생길 수 있다고요. 오호. 자,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X. 저만 X네요. X예요? 네. 바꿔요. 안 돼요. 아니, 지조가 있어야 되니까. 있어야죠. 왜냐면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저도 알레르기 비염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밤샘 촬영을 하거나 좀 피곤하게 못 자거나 이럴 경우에는 다크서클이 생기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알레르기 비염이 더 심해졌을 때 다크서클이 생긴 경우는 별로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맞아, 오히려 좀 잠을 못 자거나 피곤하면 그렇죠. 그죠, 여기가. 네. 저는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좀 유추를 해봤을 때 네. 우리 수드래곤 네. 개그맨 그 김수용 씨 있잖아요. 아, 네네네. 다크서클 심하지 않습니까? 네. 심하죠. 이 다크서클의 그 형태는 뭐 여러 가지기도 하고 원인도 여러 가지라고 하는데 네. 알레르기 비염이 있으면 이제 눈이 좀 가려울 때가 있다고 해요.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을게 이렇게 막 이렇게 좀 하다 보면은 좀 빨갛게 되고 눈 밑에 이렇게 보면은 약간 좀 살들이 연약하잖아요. 만지다 보면은 이게 그게 좀 밑으로 와가지고 빨개져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착색이 된다. 착색이 돼가지고 생기는 게 아닌가. 맞아, 여기는 진짜 이렇게 만져도 주름이 막 생긴다고. 그러니까 여기 약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는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눈물이 뭐 어떨 때 날 때 있잖아요. 네. 그럼 눈물만 나는 게 아니라 콧물도 나요. 그쵸. 그러니까 눈과 코는 이 연관 관계가 있다.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눈 밑에 있는 이 다크서클이 만약에 이제 생겼다. 네. 이 심하다. 그러면 코가 이게 문제 있다. 그러니 병원을 가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레르기 비염이 이 심해진다라는 것은 바로 이 다크서클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옵니다. 좋습니다. OXO 들어주셨는데 팩트 체크 한번 해보죠, 원장님. 팩트는 어떻게 되나요? 예, O입니다. 뭐예요? 네. 바꾸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상관관계가 있군요. 네네. 네. 아까 훈장님께서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이제 비염이 있게 되면은 그 이제 만성 코막힘이 생기죠. 그렇게 되면은 비강내 이제 코 안쪽에 이 피가 순환이 되지 않으면서 정맥이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게 그 눈 밑으로 가서 파랗게 이렇게 착색이 되는 것들이 다크서클이고요. 그렇게 되면서 다크서클뿐만 아니고 눈꺼풀도 붓는 그런 현상까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나. 그러면 실제로 이게 좀 다크서클도 잘 치료하려면 비염이 있는지도 살펴봐야겠네요. 맞습니다. 그 비염 수술이나 아니면 비중격 수술을 하시고 나서 원래 다크서클 때문에 고민 많이 하셨던 여성분들께서 수술 후에 다크서클이 없어졌다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세요. 야, 이게 안색이 잘 밝아지나 보다. 이것도 신기하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팩트 체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피가 자주 나는 것은 몸이 피곤하다는 증거다.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둘, 셋. 이번에도 걸리네요. 네, 이번에도 갈렸네요. 바꾸세요. 바꾸라고 아니요. 요거는 사실 좀 정해져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 드라마, 영화 같은 데 보면 신혼부부 딱 결혼하자마자 그 씬이 나오고 장면이 나오고 다음날 신랑이 출근합니다. 네. 그러면 회사에서 일하다가 코피가 나요. 예, 그러다가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지만 어쨌든 이 몸이 피곤하면 좀 이 코피가 난다. 금슬이 좀 좋았다. 확실하지 않을까 생각 한번 해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편적이고 상식적으로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코피 나면은 맞아 피곤한갑다. 좀 쉬어라. 뭐 살살 해라, 거시기 해라 이렇게 다 이렇게 공감을 하잖아요. 그리고 추측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팁을 드리면 제가 이제 그 지리산 그 허준 동의보감 쓰신 분하고 좀 이렇게 책을 이렇게 보면서 교감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요법으로도 코피가 날 때 이게 이제 팁인데요. 이 쑥을 이거를 찍어가지고 돌에다가 찍어가지고 이제 코피를 이렇게 코에다 이렇게 넣어요? 이 지혈 효과가 있는 거예요. 쑥을요? 쑥을. 그리고 뭐 벌레가 물렸거나 이렇게 타박상 같은 거 있을 때도 쑥을 찍어가지고 붙여. 그리고 이제 냉동해놨다가 마른 쑥 같은 거 써도 좋은데 이 쑥이 지혈 효과가 있으니까 이 피곤하셔서 코피 나신 분들은 쑥을 지금 봄철입니다. 캐셔가지고 드시지만 마시고 코도 막으시고 쑥국도 끓여 드시고 도다리 쑥국 맛있죠. 쑥이 또 건강에 좋아요. 그럼 한번 해보시지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뀌지 않겠습니다. 소신 있게 왜냐하면 들어봅시다.
왜냐하면 저도 정말 피곤하게 스케줄을 밤샘 하고 맞아요. 막 여기저기 행사도 다니고 이럴 때 코피 안 저는 나요? 코피가 난 적이 없어요. 희한한 코네. 제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오히려 그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코를 풀거나 또 조금 답답한 게 있으면 코를 파잖아요. 우리 뭐 맞아. 초등학교 때는 맞아, 코피 맞아. 나면은 너 코 팠지 이렇게 맞아, 놀리잖아요. 맞아, 맞아, 네. 네, 전 오히려 그때 코피를 더 많이 흘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세 분 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야, 네. 이게 자, 아주 이게 팩트 체크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참. 팩트 체크해 주시죠. X입니다. 예! 아유, 네네네. 아니래요. 그 다미 씨께서 확실하게 정확히 알고 계신 것 같고요. 네. 이게 우리 코를 보시면은 이렇게 만져보면 코 비중격이라고 이렇게 앞쪽이 만져지거든요. 네. 이쪽 부분에 그 혈관이 아주 많이 이렇게 라디에이터처럼 또아리를 틀면서 이렇게 분포를 해 있는데 그 기능이 뭐냐면은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을 때 따뜻하게 덮여서 몸 안으로 넣어주는 그런 기능이 있고 그리고 건조한 공기가 들어왔을 때 수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데 코피가 난다고 이제 엄마 손잡고 오는 그 아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항상 이제 내시경으로 봤을 때 보면 100% 그 앞쪽 부분에 손톱으로 찔려가지고 피가 난 그런 딱지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깜짝 놀라서 오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혈관들이 아주 그 얇거든요. 그래도 그게 동맥이기 때문에 피가 철철 이렇게 줄줄 흐르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그 성인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코를 너무 세게 이렇게 쥐어 풀거나 가려울 때 이렇게 막 이렇게 문지르시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그리고 코 세게 푸시거나 재채기 심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손톱으로 이렇게 찔려가지고 피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구나. 아니 그러면 이 드라마 영화에서 나오는 신혼부부들 그 신랑들은 코피가 나는 거는 코를 판 건가? 코를 서로 뭐 파줬나? 아니 왜 피가 나는 걸까요? 아니, 왜일까요? 그럴 때는 쑥을 준비해야 됩니까, 원장님? 쑥으로 막으시오. 우리 청원토에 쑥 캐러 가요. 너무 귀여워. 코 막힘과 관련된 팩트 체크 잘 맞춰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이제 코가 막히는 여러 질환을 얘기해 주셨는데 코가 막혔다, 이게 정상은 같단 말이죠. 근데 이 병은 좀 다를 것 같거든요. 각각 그 어떤 그런 특징들이 있는지가 또 궁금해집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 안쪽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코 안에 있는 무록, 비용종이라고 하고 축농증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비중격 망곡증, 코뼈가 휘어 있는 것들 그리고 앞쪽에 있는 살이 부어 있는 비우성 비염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비용종이라고 아까 무록이 있으면은 그 안쪽에서 나오는 분비물들을 막아서 축농증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노란 냄새 나는 아주 악취 나는 그런 콧물들이 이렇게 나오고 뒤로 넘어가는 그런 증상들 그리고 두통이라든지 안면통이라든지 안구통 이렇게 안쪽으로 이 축농증이 차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비중격 망곡증 같은 경우는 코뼈가 한쪽으로 휘어 있거든요. 아주 심한 분들은 완전히 한쪽으로 코뼈가 휘어가지고 콧구멍은 바깥에서 보이는데 안쪽 들어가면은 코가 아예 그 구멍, 그 공기 지나가는 길이 아예 없을 정도로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한쪽 코가 이제 반대편 코는 좀 괜찮은데 한쪽 코가 확실하게 심하게 막히고 또 가끔 이제 번갈아 가면서 막히는 그런 증상들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코피가 그 막힌 좁은 쪽에서 좀 많이 나는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비우성 비염 같은 경우는 살이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 때문에 한 5년, 10년, 20년 동안 서서히 불어차기 때문에 그런 코막힘 증상 외에도 이런 알러지 비염하고 같은 비슷한 콧물 코막힘, 재채기, 콧물 이런 것들이 아주 심하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렇다면요, 이 비염이 이렇게 종류가 좀 다양하다고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뭐 알레르기 비염이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진먼지 알레르기가 있다. 그럼 집을 좀 깨끗하게 청소하면 이제 그 요인이 해결이 되는 거지만 그냥 일반 비염은 그럼 어떻게 좀 확실한 치료법이 있는지도 궁금해집니다.
일반 비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일반 비염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비후성 비염, 비후성 비염. 비후성 비염이라고 네. 칭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흔히 수술은 가장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약물 치료가 중요하고요. 약물 치료를 할 때는 비후성 비염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이 가장 불편하신 게 코막힘, 네. 그리고 거기에 동반되는 콧물하고 재채기라든지 후비루 네. 같은 것들, 콧물이 뒤로 넘어가는 그런 증상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코막힘을 뚫어주는 비충혈 완화제, 네. 그런 알약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콧물 재채기 같은 경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항히스타민제라고 히스타민을 이렇게 없애주는 그런 약,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그 약물 치료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앞에서 계속 나왔지만은 코 세척이 정말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비염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안쪽에서 생기는 네. 그 염증 세포, 염증 네. 물질 같은 것들을 이렇게 씻어내는 그런 작용들이 있고, 그리고 이 생리식염수가 이 소금물이죠. 네. 소금물은 농도가 높은 네. 고장성 용이기 때문에 코로 들어가서 이런 점막에 있는 물들을 빨아내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점막이 수축을 하면서 이렇게 코가 지나가는 공간이 넓어지고 이런 그 알러지를 재채기 콧물을 네, 유발을 네. 할 수 있는 그런 염증 성분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깨끗한 생리식염수, 멸균 생리식염수 아니면은 시중에서 그 살 수가 네, 있는 그런 소독된 그런 걸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코 세척 아마 세 분 해보셨어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기 알레르기 비염이 살짝 있어가지고 네. 아침에 일어나면 코가 좀 막히는데 네. 이게 계절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그렇거든요. 그래요? 그럴 때 세척을 확실히 해주면 아. 좋아요. 좀 조금 완화되는 느낌이 바로바로 오는데 네. 이게 자주 해주면 좋은데 그게 또 이제 귀찮다 보니까 귀찮아요. 지속성이 좀 짧아요. 전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리고 코가 찡할 때 있고 네. 막 그래서 그런 느낌이 싫어서 나는 안 해요. 자, 이 코가 막히는 원인 질환도 좀 다양하고요. 실제로 이 좀 불편해서 병원까지 찾는 분들은 얼마나 불편했을지 또 이후에 얼마나 좋아졌을지 궁금하시죠? 이 코 세척하는 영상도 살짝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좀 앉으시고요. 자, 그동안 좀 어떠셨나요? 좀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재채기도 안 나고 냄새도 예전에 못 맡았는데 냄새도 잘 나고 좋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보시면은 이쪽 사진 보시면 여기 빨갛게 부어있던 걸 다 줄였거든요. 네네. 비염 수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을 줄여서 코가 공기가 잘 지나가면은 일단 코로 숨을 쉰다는 그 자체가 비염 증상을 확실하게 이렇게 다운을 시켜주고, 이렇게 짜부러들면은 콧물도 훨씬 덜하고 재채기 그런 것들, 그런 가려움증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많이 개선이 되거든요. 처음에 왔을 때 코맹맹한 소리도 많이 났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회사에 가면 코 다 나왔다고 그렇게 이 코맹맹한 소리가 안 난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리고 냄새 맡는 것도 많이 좋아졌고요. 불편한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러시구나. 원래 머리가 많이 아팠거든요, 제가. 근데 수술하고 나서는 머리가 계속 두통약을 먹고 살았는데 요즘에는 머리가 별로 안 아프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두통의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입으로 구호흡, 입으로 숨 쉬는 거거든요. 코가 이렇게 뻥 뚫려버리면 입을 다물고 주무시고, 평소 생활할 때, 운동할 때 입 다물고 코로 숨을 쉬기 때문에 그런 두통들이 코막힘이 해결되면서 다 좋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꽃가루철인데 뭐 콧물이 좀 더 나거나 그런 건 없으시죠 지금? 콧물도 안 나고 재채기도 안 나고 뭐 그런 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네네. 불편한 건 없고 뭐 냄새도 잘 나고. 네. 확인 호환을 먼저 하고 그렇게 앞으로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쪽으로 좀 앉으시죠. 그 숨을 쉬는 것이 당연한 건데. 냄새도 고생을 환자분도 화면 살짝 중요합니다.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쑥 들어가면은 지금 목구멍까지 잘 열려 있거든요. 크 해볼까요? 크? 저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저희가 목구멍이고 안쪽까지 지금 잘 열려 있는데 옛날에는 막혀 있어가지고 저 목구멍이 안 보였습니다. 안에 상태가 너무 좋으시니까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생활을 잘 하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숨 편하게 쉬는 게 참 당연한데, 그죠? 네, 이제는 목까지 열렸다고 하니까 저까지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다음 환자분이 또 어디서 이렇게 보시면은 왼편 무릎이 꽉 차가지고 이 무릎이 있으면은 노란색 그런 가래 같은 것들도 많이 넘어갔을 건데 지금은 그런 거 느낌이 없고 가래도 잘 안 끼고 네. 숨도 편하게 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안쪽에 무릎뿐만 아니고 축농증도 다 이렇게 제거가 되고 살이 다 이렇게 다 줄어들어서 코 숨쉬는 길이 많이 넓어졌기 때문에 코도 막혔던 것들도 잘 뚫리고 비염 증상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많이 좋아지셨을 거예요. 다른 건 없는데 아직까지 상처가 덜 남아서 그런지 이제 오른쪽에 그 출혈이 조금 약간 코피가 나는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코피라는 거는 이제 코가 콧물이 섞인 핏물이 살짝 나는 건데 점점 이렇게 한 4에서 6주 정도 지나면 쫙 줄어들면서 그 부분은 이제 점차 이제 많이 편안해지실 거예요. 수술하시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코 세척하고 스프레이 뿌리는 거 잘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처음에 숨 쉬는 것 자체가 이 코로 아예 숨을 잘 못 쉬고 냄새도 잘 못 맡고 그랬는데 좁은 공간에 다른 사람들하고 들어가게 되면은 이 숨소리 때문에 좀 다른 사람이 불쾌할까 봐 그게 굉장히 신경 쓰였는데 지금 뭐 맘 편히 숨을 쉬어도 다른 사람한테 의식이 안 가게끔 그렇게 숨소리가 안 나니까 그게 편하고 일단 코로 숨 쉬는 것 자체가 너무 편합니다. 자, 코 세척기 이제 먼저 드시고 코 세척기네요. 왼쪽 고개가 이쪽으로 오른쪽을 보시고 방법을 알려주시나 보다 그죠? 자, 네. 오른쪽 코에 세척기를 대시고 입을 벌리고 살짝 아 소리 내면서 살짝 지그시 저 느낌 아는데요. 이렇게 세척기를 짜서 씻겨 나오면서 반대편으로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너무 세게 누르시면은 머리가 아프고 귀 안으로 물이 들어가서 중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의하셔가지고 지그시 누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환자분들에게 원활하게 설명을 잘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지금 티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척은 누구나 해도 하고 나면 상당히 상쾌한 느낌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비염이 있으신 환자분들은 염증이라든지 그런 코가 부어 있는 것들이 확연하게 좋아지기 때문에 저희는 그 환자분들에게 많이 권하고 있는 편입니다. 저도 저거 해봐서 아는데 자주 하면 좋거든요. 저도 오늘 가서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좀 앉으시죠. 지금 이제 생활하시면서 그 수술 전이나 후의 뭐 차이점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떠신가요? 지금? 자고 일어났을 때가 좀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처음 왔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왼쪽이 조금 많이 뭔가 차 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런 느낌은 아예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잘 때도 입으로 숨을 쉬는데 그것도 많이 줄어서 네, 훨씬 숨 쉬는 게 편하다고 느끼시고 있어요. 지금보다 두세 배는 훨씬 더 좋아지실 거고요. 그러시면은 우리가 이쪽으로 앉으셔가지고 코 안쪽을 상태 한번 확인하시고 이렇게 절개 부위가 좀 있는데 이거는 완전 상처 없어지고요. 뒤로 쭉 들어가면은 자 저기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보이시죠? 네네. 빈두라고 저쪽으로 해서 공기가 목으로 떨어지는 곳이거든요. 네네. 자 공간이 이렇게 확보가 되면서 목구멍까지 이렇게 다 뚫어졌고요. 네. 숨 쉬는 게 지금 바람 나오는 게 확실하게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상태 좋으십니다. 조심하셔야 될 게 수술하시고 나서 코 안쪽은 혈관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압력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입을 꾹 다물고 재채기를 하시면은 코로 압력이 나오면서 코피가 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심하시고 한 6주 정도까지는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중량 운동 같은 것, 너무 무거운 것들은 이런 것들은 좀 피해 주시고 산책 같은 것들로 이렇게 대체를 좀 하시고 완전히 낫고 나서 이제 괜찮으시면 저희가 언제부터 운동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거 운동할 때 재채기도 조심해야 되네요. 그러네요. 네. 저희 병원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은 정말로 여러 군데를 돌아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몇 년 지나고 고생하시다가 오시는데 그렇게 오시면은 환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겠구나. 그동안 정말로 여러 가지 증상들 때문에 고생들 많으셨을 건데 제가 그런 불편감을 확실하게 해결을 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 병원을 나서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리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유 잘 봤습니다. 네, 이 정말로 코가 답답하면 이 얼마나 이 숨 쉬는 거잖아요. 우리 생명줄과 같은 건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맞아요. 지금 화면에 나온 분들은 이게 이제 비염 때문에 그 수술하신 분들의 이제 영상이 주로 나온 것 같은데 이 비염인 분들이 가지신 분들이 비수술이라든지 이런 방법도 다른 방법들은 없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회피요법입니다. 회피요법. 그러니까 회피라는 거는 이제 피하는 거죠. 피한다. 이제 우리 한국 성인들에서 가장 흔한 이제 알러지 원인이 진먼지 진드기거든요. 진먼지 진드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비듬이 떨어지죠. 비듬이 떨어지고 잘 때도 비듬이 이렇게 침구류에 떨어지는데 하루에 떨어지는 그 비듬 그 부분만 가지고 수천 마리가 3개월 동안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양이기 때문에 비듬을 요즘은 자주 씻잖아요. 옛날에야 뭐 그런데 그 비듬이 계속 씻어도 나오는 그렇죠. 비듬뿐만 아니고 이제 피부에서 나오는 그런 각질 같은 것들도 이제 진먼지 진드기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돼 식구가 살겠는데요, 그러면? 아주 조그만 맞습니다. 이게 아주 조그만 부분을 채취를 해도 그 수천 마리가 이렇게 발견되기 때문에 잡아야 되겠네요. 아이고야. 그래서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진먼지 진드기가 죽어서 사체가 되면은 이 부스러져 가지고 이 껍질이 이렇게 먼지가 돼서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죽어서도 도움이 안 되는 껍질에 있는 그 단백질이 코 점막에 부으면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콧물 코막힘 재채기가 심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진먼지 진드기의 배설물이 이렇게 먼지가 돼 가지고 이렇게 닿아도 그런 증상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활적인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천으로 된 그런 집기류 같은 것들이 있죠. 카펫이 있거나 아니면 패브릭으로 된 그런 소파 같은 것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침구류 같은 것들도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침구나 이제 베개나 이런 이불 같은 것들은 요즘 특수 커버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알레르기 반지 침구 같은 게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사용해 주시면 아주 효과를 많이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진먼지 진드기가 가장 서식하기가 가장 좋은 환경이 25도. 25도 온도 그리고 80% 그죠? 네, 딱 그렇게 맞춰놓고 양식장이에요, 양식장. 그러네 집이. 세상에나. 좀 떨어져 앉아야 되겠어요. 25도 온도하고 그 습도가 중요한데 80%. 거기서 가장 활발하게 이렇게 많이 너무 번식을 습해도 하고. 그러면 안 좋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낮추고 습도를 40% 미만으로 하면은 번식 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이 줄어들고 많이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헤파 필터 달린 그런 요즘 청소기가 잘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낮에 왜 봄 되면은 이불 시골에 가면은 이렇게 널어가지고 빨래줄이라고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막 때리고 이렇게 뒤집고 태양을 쐬는데 이래도 이 먼지 진드기 이놈들이 어떻게 없어질까요? 많이 없어지죠. 왜 그러냐면은 바깥으로 이렇게 이제 빨랫줄에 걸어서 그 야외에서 실내보다는 온도가 이게 좀 이제 공기도 잘 통하고 그리고 습도 같은 경우도 훨씬 낮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털려서 나가는 것도 있지만은 또 진먼지 진드기가 거기서 또 사멸하는 그런 효과도 볼 수가 있어요. 긴 막대기 있거든요. 이거 때려. 먼지도 나고 맞아요. 얘네들 다 그냥 괴멸하겠네. 맞아 죽는 애들도 있겠네요. 군대에서 일요일 되면 항상 그거 하거든요. 그래. 일리가 있었네요, 다. 그러게요. 근데 이거 진짜 알레르기 심한 분들은 침구류 일주일에 한 번씩 삶은 빨래 이거 보통 부지런하지 않고 사실 힘들거든요. 네, 대단합니다. 네, 그리고 회피형 말씀하셨는데 저는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잠깐만. 이거 회피를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면승부형이네. 그러니까 저는 계속 약을 주셔가지고 약을 먹고 있는데 이런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환자분들 상당히 많이 오세요. 그렇죠. 예, 고양이, 강아지. 네. 근데 이게 가족이죠 요즘은. 애완동물이 아니고 요즘은 반려가족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알러지가 심해서 왔는데 고양이 털 알러지,
강아지 털 알러지가 났는데 네. 지금 집에서 키우고 있는데 어떡하죠? 그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근데 제가 어떻게 뭐 말씀을 드리기는 참 힘드네요. 키우지 마세요 할 수도 없고. 그렇죠. 네. 그래서 최대한 이제 그런 털에 있는 단백질이 코 점막에 붙으면은 그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털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 청소기 같은 걸로 하시고 환기도 자주 시키시고 최소한의 이 접촉이 있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회피요법을 열심히 하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시고 그리고 이제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저녁에 한 번씩 뿌려주시고 그리고 증상이 너무 심할 때는 저희가 알러지가 너무 심하신 분들은 약을 계속 드리지는 않거든요. 약을 한 11분 이렇게 처방을 해드리고 이게 너무 증상이 심할 때 그때만 하나씩 드시고 가지고 계시다가 또 안 좋으실 때 드시면 약을 최소화 드시면서 증상 관리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다미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 열심히 하시고 코 저녁에 스프레이 뿌리시고 그리고 코 세척하시면서 약을 좀 받아서 너무 심하실 때는 이렇게 약을 조금씩만 드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어떡해. 약을 또 계속 먹으면 내성 같은 거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저도 참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약을 최소화 드실 수 있도록 안 좋을 때만 드시도록 괜찮으시면 드시지 말고 가지고 계시죠. 아니 저는 이제 아까 전에 축농증 얘기를 딱 들으니까 비염에서 이게 심해지면은 축농증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두 개의 질환이 다른 건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자, 그 비염하고 축농증은 다른 질환이고요. 자, 축농증 같은 경우는 비염이 심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축농증이 발생한 이유는 우리 얼굴에 보면은 이렇게 상악동도 있고 상악동 이제 부비동이라고 하죠. 안에 축농증이 차이는 그런 공간이 있거든요. 오른쪽, 왼쪽 그리고 눈 옆쪽에 사월동이라고 있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가끔 전두통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두동 그리고 안쪽에 보면은 접평동이라고 있거든요.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이제 그 부비동들이 하는 역할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머리가 뼈로 가득 차 있으면 무겁죠. 그래서 그런 이제 무게를 줄여주는 그런 역할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우리가 성대에서 이렇게 소리가 올라와 가지고 말을 하게 되면은 이 공명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목구멍 그리고 구강 그리고 이런 부비동에서 공명 현상이 일어나서 이런 목소리를 발생을 시키는 그런 역할도 있거든요. 그리고 외부 충격이 이렇게 쾅 왔을 때 이 충격을 흡수해 주는 그런 역할도 있어요. 만약에 꽉 차 있으면 충격이 강하게 전달이 될 건데 이런 것들이 이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그런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이 있는데 이런 부비동 같은 경우도 우리 일정량의 콧물이 부비동하고 코 안쪽에서 발생을 누구나 하거든요. 이제 조금씩 넘어가고 앞으로 나오는데 이제 그걸 보통 일반인들은 잘 느끼지는 못하고 계신데 이런 점막들이 부으면서 그런 이제 구멍들이 막혀버리면은 이런 축농증이 발생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비염 때문에 그런 것들도 발생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무록 그리고 비중격 망곡 때문에 휘어 있으면은 또 그 입구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축농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원인들 때문에 축농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유, 그래요. 이게 코가 차면 이렇게 뽑으면 되지만 또 말씀하신 것처럼 무록이 있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그럼 이건 수술로 제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좀 코가 막힌다. 이거 혹시 코에 혹이 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가요? 자, 그 무록 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 무록이 있을 때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스테로이드. 먹는 스테로이드 제제가 그 보통 일반인 분들은 이게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뭐 안 좋게 생각을 하시는데 일시적으로 저용량으로 이렇게 드시면은 크게 그런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종이 그 무록이 작을 때는 그런 스테로이드를 먹는 걸 하고 뿌리는 스프레이를 뿌렸을 때 없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 이제 그 비용종이 너무 커져서
안쪽 그 뒤까지 목구멍까지 들어가고 그리고 코 앞까지 튀어나오는 그런 환자분들도 오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비용종을 이렇게 절제를 하고 안쪽 귀를 열어주면서 안쪽에 비용종이 있으면 안쪽에 고름이 많이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같이 해결을 해서 하는 그런 술식들을 진행을 꼭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원장님, 이게 코가 휘어가지고 코가 막히는 경우도 생긴다고 하는데 좀 선천적인 이유가 있는 건지 후천적인지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좀 어떤 경우가 많은 건가요? 예, 코뼈가 휘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기들이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출산할 때 이렇게 골반을 통과 아주 좁게 하죠. 그렇게 될 때 이제 약간 외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아기가 너무 코가 작기 때문에 그런 티가 나지 않는데 급속도로 성장하는 그런 이제 유아기나 청소년기 때는 이 그때 다쳤던 것들이 급속도로 휘어지면서 이렇게 자라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릴 때 누구나 한 번씩 이렇게 코를 공에 맞거나 아니면 그렇죠. 많이 맞죠. 그렇죠. 가다 부딪혀서 싸우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문에 부딪히거나 이런 경험들이 다 있으신데 아주 어릴 때는 기억을 잘 못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그 비중격에 그 연골이 미세골절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괜찮은데 이게 골절이 있는 상태에서 코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 이게 옆으로 삐뚤어지면서 부러지면서 옆으로 이렇게 휘어서 자라는 그런 크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약간씩은 좀 휘어 있는데 무조건 코가 약간씩 휘었다고 그게 비중격 망곡으로 수술할 필요는 없고요. 약간씩 휘어도 코가 막힘이 없고 증상이 없으면은 그건 그냥 경과 관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 비중격 때문에도 코 수술을 또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뼈를 건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좀 수술이 크지 않나요?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우리 수술을 하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코 안쪽에 지혈하는 목적도 있고 코가 휘어진 부분들을 이렇게 몰딩이라고 하죠. 바로 잡아주는 그런 목적으로 코에 솜을 살짝 넣어 놓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서 1일차에 그 넓은 쪽을 뽑고요. 2일차에 좁은 쪽을 뽑아가지고 지혈도 시키고 모양도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코가 아무래도 솜을 넣어 놓으면 약간 좀 불편하겠죠. 입으로 숨을 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솜만 빼고 나면 숨 쉬는 것들이 아주 좋기 때문에 일상생활 복귀는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좀 지나면은 이제 코 그 수술 부위도 상처기 때문에 그쪽에서 진물하고 딱지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한 4에서 6주 정도 이렇게 쫙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병원에 환자분들께 설명드리는 게 수술도 정말 중요하지만은 수술을 하시고 나서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시간 나실 때 한두 번 정도는 한 4에서 6주 정도 오셔가지고 안쪽에 소독도 하고 드레싱 하시게 되면은 환자분 그동안도 편하시게 이렇게 나으실 거고 그리고 안쪽에 염증도 안 생기면서 좋은 결과가 나오실 거라고 그렇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관리가 중요하네요. 그러네요. 제가 아까 화면을 영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코 세척하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저도 이제 봄 꽃가루 이렇게 알레르기가 좀 있어요, 봄에는. 그래서 코가 좀 막혀서 킁킁거리기도 좀 하거든요. 좀 싫지만 코가 막 아파서 그런데 좀 여기 시청자분들도 있고 하니까 자세히 좀 세척하는 부분을 한 번만 더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코 세척은 누구나 하면 좋습니다. 이게 비염 없어도 충농증이 없든 뭐 비중격이 없든 아니면 비우성 비염이 없든 뭐 이런 코가 크게 불편함이 없어도 가끔 이제 막힐 때가 있죠. 그럴 때도 코 세척을 하게 되면은 아주 좋은 시원하고 코 건강을 지키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코를 만약에 이쪽으로 이렇게 코가 나오면은 이렇게 코 앞쪽으로 깊이 넣지 말고 살짝 넣어가지고 지그시 눌러주는 이런 형태로 하는데 그때는 입을 벌리고 입으로 숨을 쉬셔야 되고요. 안 그러면은 코로 숨을 쉬면은 수영장에서 물 먹은 것처럼 머리가 아픈 그런 아주 안 좋은 느낌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나와도 되지만은 아니면 이쪽으로 나오면서 안쪽이 수변해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살짝 이렇게 지그시 하면서 하고 반대편 할 때는 또 이 반대편도 이렇게 지그시 이렇게 살짝 해주시면 돼요. 양을 한 번 할 때 생리식염수 1리터를 다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좀 했는데.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제가 항상 아니에요?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까지 많이 하실 필요가 없고 한 30cc 정도 그 정도 해서 하루에 아침 저녁 그리고 답답하시면 여러 번 하시면 좋다. 근데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 횟수만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차가운 물 말고 좀 미지근한 물로 그리고 깨끗한 생리식염수로 그리고 입을 벌리고 입으로 숨을 쉬면서 귀로 물이 안 들어가고 머리 두통이 없도록 그리고 이렇게 그 하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살짝 눌러주고 반대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그런데 하시면 굳이 이 오른쪽 코로 들어가서 왼쪽 코로 안 나오더라도 상관은 없단 말씀이죠? 상관없습니다. 안에만 이렇게 세척을 하면 된단 말씀이죠. 이거 이물질 제거에도 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저도 알려주신 방법으로 이렇게 자, 공개 클리닉 웰 오늘은요 이렇게 우리 코막힘에 대해서 좀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뚫어봤습니다. 이제 슬슬 또 꽃구경 산로 들로 가는 분들 많으신데요. 특히 오전 중에 꽃가루 농도가 좀 짙다고 하니까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분들은 주의하시는 게 좋고 또 외출하고 돌아오셔서도 이 옷을 좀 깨끗하게 털어내는 게 조금 더 쾌적한 기분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공개 클리닉 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알찬 건강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원조 제기동 큰손에서 약초 가공식품을 드립니다.